안녕하세요. 2026년 3월 8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정부가 국내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석유와 가스의 국외 반출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에너지 쇠국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누틴 차니라군 태국 총리는 국내 연료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명령에 서명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태국 내 모든 연료 판매업자는 휘발유와 디젤, 항공유는 물론 서민경제와 밀접한 LPG 가스까지 주요 유류 품목의 수출을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전략적 특수성을 고려해 인접국인 라오스와 미얀마로의 수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국 정부는 민간 부문의 석유 비축 의무 비중을 다음 달 말까지 현재의 2배인 3%까지 상향 조정해 비상시 대비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가 태국 내 육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에 따른 정유업계의 타격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태국 정부가 대중교통 요금의 기세 인상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피판 라차키 뿌라칸 태국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은 아누틴 총리의 긴급 지시에 따라 6회공 모든 교통체계에 대한 운임 감시를 강화하고 법정 범위를 넘어서는 요금 인상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태국 교통부는 부처 내에 이른바 상황실을 설치하고 중동 사태가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디젤 가격을 동결하고 있는 만큼 운수 사업자들이 기존 운임을 유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부당한 요금 징수 행위는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육상교통국과 민간항공국 등 유관 기관들은 버스와 택시는 물론 항공과 여객선의 요금 준수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게 됩니다. 태국 정부는 상황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운수 사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모색하며 국민들이 공정한 가격으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총선을 마친 태국 정계가 새로운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태국 내각 사무처는 오는 14일 오후 5시 국왕이 임석한 가운데 정식으로 국회 개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원 사무처와 협력해 행사장 점검은 물론 국왕 영접을 위한 의전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 국회를 구성할 의원들의 등록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당선인 중 현재까지 377명이 등록을 마쳤는데요. 이번 개원식은 지난 2월 총선 이후 태국 정계가 내딛는 공식적인 첫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가 정식으로 문을 열면 조만간 하원의장 선출과 함께 차기 총리 지명을 둘러싼 정당 간의 협상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태국 수출업계가 유례없는 물류비 폭등이라는 것엔 파도에 직면했습니다. 태국 화주협회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불안으로 글로벌 선사들이 각종 할증료를 잇따라 부과하면서 수출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물류비가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1,400달러 수준이었던 중동행 컨테이너 운임은 최근 일부 선사가 비상 할증료로만 3,000달러를 요구하면서 불과 몇 달 만에 2배 이상 뛰어오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태국 화주협회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선사들의 운임 인상을 통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분쟁국과 우호적인 제3국의 국적선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국 수출입은행 역시 자금난에 빠진 중소수출업체들을 위해 무역보험과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물류 대란이 길어질 경우 신선식품과 공업제품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태국 정부와 금융권이 리스크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길어지면서 태국을 오가는 국제선, 항공권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중동을 경유하는 저렴한 노선들이 사실상 마비되자 직항 노선으로 수요가 한꺼번에 쏠리면서 이른바 티켓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태국 민간 항공국은 현재 중동 거점 항공사들의 운항이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유럽행 환승 네트워크가 대부분 끊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직항 노선의 좌석은 이미 최고가 요금만 남았거나 그마저도 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실정입니다. 항공당국은 중동 노선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는 이달 말쯤에야 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여행객들에게는 미리 일정을 계획하거나 다른 국가를 경유하는 대체 노선을 찾아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태국 정부는 치솟는 항공유 가격이 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소비자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노선 취소로 피해를 본 승객들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민원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치솟은 국제 유가가 태국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과 물류비가 한꺼번에 오르면서 식료품부터 건설 자재까지 전방위적인 가격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국 유통업계는 이번 에너지 가격 불안이 제조 원가와 운송비에 반영되면서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6대 고위험 품목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신선식품입니다. 달걀과 돼지고기 등은 사육 과정에서 전력 소모가 많은 데다 매일 산지에서 시장으로 옮겨야 하는 특성상 유가 상승분이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쌀과 파묘 같은 농산물 역시 농기계 가동비와 비료 가격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는 세제나 화장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품 성분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재 원가가 기름값에 연동돼 있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제품 자체가 무거운 시멘트와 철강 등 건설 자재는 운송비 부담이 다른 품목보다 압도적으로 커서 물류비 폭탄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태국 유통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원가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데 한계가 온 만큼 정부 차원의 강력한 물가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와 물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에 이번에는 가뭄이라는 또 다른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태국 전역의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농업과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국 국가수자원국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태국 내 댐과 저수지의 전체 담수량은 73%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여유가 있어 보여도 실제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62%에 불과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별 편차가 심각합니다. 북부와 서부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낮지만 태국의 주요 곡창지대인 중부와 동부 지역은 가용 수량이 50%대까지 뚝 떨어지며 간신히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농업 현장의 물 소비량이 이미 계획치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특히 건기벼 재배 면적이 예상보다 훨씬 늘어나면서 건기 후반부로 갈수록 물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태국 기상당국은 당분간 비 소식이 적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가뭄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수자원 당국은 농민들에게 철저한 용수 관리와 함께 물 소비가 적은 작물로의 전환을 당부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유가 폭등이 태국의 기간 산업과 민생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해상 관광과 대중교통은 물론 수산업계까지 조업 중단 위기에 처하며 비상이 걸렸는데요. 먼저 태국의 유명 휴양지인 뜨라세, 꼬꼬과 꼬막을 잇는 해상교통망이 마비될 위기입니다. 현지 운송업체들은 하루 수천 리터의 연료를 소모하지만 유가 상승으로 운행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며 정부의 보조가 없으면 감축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는 변방 지역인 나콤파놈에 대중교통망까지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폭등하면서 버스와 승합차 업계는 요금 인상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유가 인상을 노린 일부 주유소의 사재기 의혹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수산업계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량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태국 전역의 어선 9천여 척 중 절반 이상인 5천여 척이 항구에 묶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산물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 밥상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식량 안보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태국 정부는 비축유가 충분하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업계는 오는 17일 정부의 유가 재평가 결과에 주목하며 실질적인 유류세 감면과 공급 대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부 매홍손 지역이 유류 고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보림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유류 물량이 충분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매홍손 시내 주요 주유소들은 기름이 완전히 바닥나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번 유류난의 주된 원인은 다름 아닌 열악한 도로 인프라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설치된 임시 교량이 대형 유조차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통행이 제한되면서 기름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물류망이 사실상 끊겨버린 겁니다.
여기에 험준한 산악 지형을 오가던 소형 유조차마저 고장으로 멈춰서면서 유명 관광지인 빠이 지역을 비롯한 인근 공급망은 그야말로 마비 상태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정부가 현장의 물류 장애는 파악하지 못한 채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임시 교량 보강과 같은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 없이는 매홍손의 유류 고립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파타야의 한 풀빌라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돈을 훔친 뒤 기괴한 빙의 연기까지 펼치며 도망갔던 20대 트랜스젠더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태국 관광경찰은 지난달 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의 현금 2만 밭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20살 라따품 씨를 방콕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라따품 씨는 한국인 일행이 가방 속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고 추궁하자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물건을 던지는 등 마치 귀신이 들린 것처럼 난동을 부렸는데요. 당황한 피해자들이 충격에 빠진 사이 그대로 담장을 넘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기괴한 도주극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제외한 전신을 하얗게 미백한 특이한 외양 덕분에 CCTV와 영상 속에서 곧바로 덜미가 잡힌 건데요. 조사 결과 그는 과거 독일인 관광객을 폭행한 혐의로 이미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검거된 라따품 씨는 처벌이 두려워 미친 척 연기를 했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용의자를 구속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국 국경지대에서 미얀마의 범죄 조직의 통신망을 공급해온 불법 기지국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태국 기술범죄수사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딱주 메소 지역의 한 외딴집을 급습해 지하에 광 케이블을 매설하고 국경 너머로 인터넷 신호를 밀수출해온 대규모 장비들을 압수했습니다. 평범한 주거지로 보였던 이 가옥 안에는 고성능 라우터 등 기업용 통신 장비가 가득했는데요. 특히 마당 지하 2m 깊이의 PVC 파이프를 묶고 고속 광 케이블을 미얀마 영토까지 수백 미터나 끌어다 쓴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들의 덜미를 잡은 결정적 단서는 비정상적인 인터넷 요금이었습니다. 주변에 민가가 없는 고립된 가정집인데도 매달 지불한 용만 무려 1,8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이 회선이 미얀마 접경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에 범죄 생명줄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하에 선을 묻을 정도로 치밀하게 은폐했으나 비정상적인 데이터 사용량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장비를 개설한 배후 인물들을 추적해 엄단할 방침입니다. 태국 이민국이 최근 불거진 공항 내 뒷돈 갈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태국 이민국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입국 심사 과정에서 1000번의 뒷돈을 요구한다는 캄보디아 매체의 보도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악의적인 보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민국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입국을 거절할 뿐 금품 요구는 절대 없으며 입국 거부 시 발생하는 비용 또한 항공사 소관이지 이민국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국가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국의 호언장담에도 여행객과 교민들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급행료나 수고비 명목의 부당한 요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광대국을 표방하는 태국 정부가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에 앞서 고질적인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프레의 수건 사업이었던 정부통합청사 건립공사가 중국계 시공사의 무책임한 철수로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태국 부패방지위원회와 특별수사국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현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시공사인 차이나 레일웨이 제19 컨소시엄 측이 모든 인력과 장비를 빼고 철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지난 2021년 착공한 이 사업은 당초 지난해 완공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정률은 목표치의 4분의 1 수준인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성금 등 1억 4천만 밭이 넘는 예산이 이미 지급됐지만 업체 측은 하루 50만 밭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피하기 위해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 측은 행정 절차의 복잡함과 자금난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조사단은 이를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규정했는데요. 당국은 즉각적인 계약 해지 절차와 함께 지급된 공사비에 대한 정밀 실사를 거쳐 국가 예산 손실분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한 유명 맛집에서 소스병 내부에 곰팡이가 가득 핀 사실이 드러나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깔끔한 식당이라도 양념통 위생관리는 사각지대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바툼타니 람누카 지역의 한 볶음 국수 전문점을 찾은 단골 손님이 칠리 소스병 안에서 검푸른 곰팡이 덩어리를 발견하고 이를 SNS에 폭로했는데요. 다행히 아이들이 소스를 뿌리기 직전 이를 발견해 화를 면했지만 자칫 건강을 위협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공분을 산 건 식당 측의 무책임한 대응이었습니다. 업주는 곰팡이가 핀 소스병을 확인하고도 피해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다른 테이블의 양념통을 점검하는 등의 후속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공론화한 남성은 에어컨 시설이 갖춰진 깨끗한 식당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며 양념을 쓰기 전 반드시 병 내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태국 외식업계의 위생관리 수준과 고객 서비스 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택시인 줄 알고 문을 열었다가 예상치 못한 보물창고를 발견한 승객의 사연이 태국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공개된 영상 속 택시 내부는 여느 차량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요. 뒷좌석 선반부터 천장까지 각종 과자와 사탕 등 간식거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아기자기한 장난감과 장식물들이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처음 차에 올라탄 승객은 남의 개인 차량에 잘못 탔나 싶어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내 들려온 기사님의 따뜻한 한마디에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기사님은 차 안의 모든 간식이 승객들을 위해 무료로 준비된 것이라며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마음껏 즐기라고 웃으며 안내한 건데요. 승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고 싶어 사비로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기사님의 사연은 조회수 80만 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승차 거부나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들 속에서 이 행복한 택시의 등장은 팍팍한 일상 속 따뜻한 반전과 함께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푸켓의 한 한적한 해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나체로 일광욕과 수영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현지 당국이 긴급 단속에 나섰습니다. 푸켓 관광경찰은 최근 SNS에서 논란이 된 쇠도 비치 일대를 조사한 결과 실제 일부 관광객이 알몸 상태로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도보로 한참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이라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관광객들에게 공공장소 예절과 관련 법규를 설명하고 훈방 조치했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해변 일대에 영어와 러시아어 등 다국어로 된 나체 금지 안내 표지판을 긴급 설치했습니다. 푸켓시는 관내 호텔과 여행사에도 협조를 요청해 관광객들이 현지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 지침을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아무리 한적한 해변이라도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행위는 엄연한 범죄라며 앞으로 순찰과 홍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